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원래 시황 분석하는 날이 아닌데, 어제, 오늘 새벽이죠. FMC 회의가, 종료되고,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고, 또, 금리 동결이 되고,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시황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밤새 안녕이라고 어제 저녁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미국이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직접 군사 행동을 하지 않는 쪽에 애매모호한 지금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골드 실버는 거의 이 행보 내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인 뭐 긴장도는 오히려 더 높아졌는데, 골드는 어제 FOMC 회의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동결 발표 나오면서 바로 빠졌고, 실버 역시도 비슷하게 그 타이밍에 빠졌습니다. 실버는 37불대에서 36불대로 빠졌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뭐 빠져도 이제 박스권 안쪽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3,300 지금 현재 75불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그런 나쁘지 않다. 지금 뭐 중동 상황이 어떻게 보면 골드 실버 시장은 베이스를 받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국제 시세, 국내 시세를 한번 점검을 하고 시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골드는 국제 시세가 1트로이 온스당 3,376불 16센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65만 2천원, 팔 때가 55만 1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은 1억 7,389만 3천원, 1억 7,389만 3천원의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뭐 그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실버는 지금 현재 1트로이 온스당 지금 현재 36불 61센트가 지금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7,170원, 팔 때가 5,70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200만 5천원, 200만 5천원, 예,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200만 5천원의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FOMC 회의였죠. FOMC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금리 동결되면서 지금 달러 인덱스 상승했죠.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면서 환율도 오늘 아침에 1383원입니다. 어제가 1370 뭐 2원 3원 이랬죠. 한 10원 정도가 지금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골드 시세는 어제보다는 또 떨어졌기 때문에 국내 시세는 뭐 어제 보셨던 별반 차이가 없다, 소폭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환율도 그렇고 지금 오늘 아침 이제 WTI 지금 국제 지금 유가가 지금 거의 뭐 보합이죠. 등락은 있지만 배럴당 73불 36센트. 예. 뭐 어제보다 소폭 좀 빠진 그런 이제 어제 76불대까지 올라갔죠.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동 상황이 지금 그런데 저 굉장히 지금 최고의 지금 긴장도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뭐 어제 미 증시 혼조세였거든요. 혼조였는데 뭐 지금 이 정도 긴장도가 높아지면 결과적으로는 증시는 급락을 해야 되는 거고, 국제유가는 급등을 해야 되고, 골드 실버 시세도 급등을 해야 되는데, 그 왜 이리 평소처럼 조용할까? 예. 그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이 일방적인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 베이스가 어떤 것이 깔려 있는지 이걸 이제 봐야 되겠죠. 자,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이란이 봉쇄를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이란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중국이죠. 석유를
그러면은 석유가 만약에 지금 호르무즈 해역이 막혀가지고 석유가 수출이 안 되고 중국이 석유를 못 받는다. 그러면 이란을 안 도와주겠죠. 이번에도 지금 중국에서 지금 군수 그 뭐라 그러죠? 이 대형 하물기 군 하물기가 세대가 이란으로 들어갔다 그러죠. 아마 그게 군수 물자 공급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지원을 못 받겠죠. 예. 그런 여러 가지 형태에서 지금 이란에서는 전 세계 이 국제 석유의 물동량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역이 잠겨버리면 뭐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맨 문제 치명타에 있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은근히 지금 미국은 뭐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간 충돌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잠깐 나오기도 했죠. 뭐 그런 어떤 부분에서 긴장도는 최고로 올라갔는데 지금 골드나 정시나 그다음에 국제 유가는 뭐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베이스가 이제 뭐가 있는지 나중에 조금 설명하기로 하고, 자 어쨌든 뭐 흐름은 10년 국채 수익률도 4.4 소폭 올랐습니다. 뭐 큰 폭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다른 자산 시장은 뭐 지금 조용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뭐 금리 관련된 FOMC 회의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FOMC 회의 결과 오늘 새벽 3시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고 뭐 그 기자들 일문일답이 있었죠. 거의 뭐 4시 넘어서 끝났지만 점도표에 나타나는 부분으로 봐보면 이제 어제 점도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결론적으로 어제 금리 연 3회 금리 동결이 일어났습니다. 4.25에서 4.5% 금리 그 상황으로 금리 동결이 일어났고 점도표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올해는 금리 인하를 2회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애매모호한 내용이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해보면 어쨌든 연말에 점도표에서 연말 금리 인하를 몇 번 할 수 있느냐라고 점도표에 점을 찍었는데 지금 1회 인하와 2회 인하가 한 표 차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7표가 2회 인하면 1회 인하가 16표라는 거죠. 예. 그럼 만약에 점도표 한 명이 1회 인하로 올라가 버리면 1회 인하하고 2회가 아예 탈락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내부 속에서도 지금 FOMC 회원 내부 관계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의견이 비대비대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뀔 수도 있다. 한 표 차이는 이런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현재 점도표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을 봐보면 지금 GDP가 지금 1.7%에서 1.4%로 지금 나타나고 성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실업률이 4.4%에서 4.5%로 실업률은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는 나빠지고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제 어제 점도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올해 인플레이션이 중간치가 3%예요. 지금 뭐 2.4, 2.5 여기 있는데 중간치 전망치가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3%입니다. 3%면 이거는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지금 흐름이 점도표에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경기는 떨어지고 실업률은 높아지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고용 시장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이 발언에 봐보면, 뭐, 고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인플레이션은, 이, 다소 높지만, 이 관세가 이제 어떻게 될지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관세라는 부분이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 부분이 이제 연설 이후에 이제 기자 질문에서 그러면 언제까지 이 관세의 영향을 지켜봐야 되느냐, 여름 정도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관세 효과가 지금 현재 언제 나타날 건지를 질문을 했을 때는 이 여름을 좀 지나고 지켜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고, 금리 인하를 좀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내용이 필요하냐, 이런 또 지금 질문했을 때에 당연히 이제 관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일정한 데이터를 봐야 된다. 이 데이터는 제가 볼 때는 국제 유가라고 보이지거든요. 지금 중동 사태가 처리됐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빠지고 있다가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봤을 때 관세나 뭐 지금 이제 중동 사태 때문에 유가가 올라오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 올해 인플레이션 중간치를 3%로 상향을 시킨 원인이 그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기타 조금 더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국제 유가, 뭐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를 더 보고 금리 인하에 결정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7월 달도 이제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 8월 달은 지금 이 잭슨홀 미팅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할 수는 없는 내용이고, 결과적으로는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한 번을 한다면 9월 달 뭐 흐름이 되지 않겠나. 안 그러면 중간에 또 여름이 지나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라고 보면 9월 달도 어렵겠죠. 올해에 한 번 정도로 끝날 수도 있겠죠. 그 점도표에서 1회와 2회 차이가 1명 차이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겠죠. 하여튼 뭐 이렇게 금리 동결을 이제 이 결과가 나오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연준 의장을 해도 니보다 잘하겠다, 파월 니보다 잘하겠다, 막 이렇게 막 쏘아붙이기 시작했죠. 여하튼 여하튼 압박을 엄청나게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또 어제 중요한 이제 법이 하나 상원 의원이 통과가 됐습니다. 뭔 내용이냐면은 미 상원 의원에서 스테이블 코인법,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뭔 얘기냐? 이제는 코인을 정상화폐로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가치가 증명되는 코인이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이제 아직까지도 이 방송에 이렇게 제가 이 용어를 나올 때에 이 앵커들이나 방송하시는 분들이 이 코인의 용어를 잘못 알고 있어요. 스테이블 가상화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가상화폐라는 얘기는 이제 채굴화폐를 가상화폐라고 뭐 이야기를 합니다. 채굴화폐는 이제는 가상화폐도 맞지 않는 거죠. 예. 암호화폐라는 것이 채굴화폐고요. 이제 일종의 이제 수학을 풀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보상을 받는 게 이제 채굴, 즉 이 채굴화폐, 이렇게 이제 암호를 푸는다, 수학 푸는 게 암호를 푼다, 이렇게 이게 한국이 잘못 설명된 겁니다. 해석이 된 거죠. 그걸 암호화폐를 이제 지금 채굴화폐를 암호화폐라고 하고요. 가상화폐는 그냥 발행하는 그 코인입니다. 뭐 XRP 같은 경우 리플이라는 코인이 지금 정권이다 아니다 이래가지고 법적으로 아직까지 최종 결론이 안 났죠, 사실은. 이런 부분이 이제 가상화폐인데, 발행 코인을 보통 가상 코인 화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결과없이 이제 숫자를 내가 100만 개 발행하겠다, 1000만 개 발행하겠다, 이렇게 발행하겠다, 발행해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걸 가상화폐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도 안 맞고 암호화폐도 사실 안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디지털 화폐다, 이게 이제 저는 맞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 방송국에서도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증명된 코인이다. 뭔 얘기냐? 지금 이제 USDC, USDT라는 코인이 있죠. 이것은 US 1달러를 놓고 1코인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통을 시키는 건데, 이제 사실 지금의 은행의 시스템은 중앙 집중식이라서 일방적인 내용이죠. 모든 정보를 중앙에서 쥐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가상화폐도 전반적인 이 진행을 중앙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치 증명 전체적으로 그 이 블록체인이라는 이 장부 안에서 이 모두가 다 확인할 수 있는 분산 원장의 기반으로 해서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 블록체인 시스템은 똑같은 거죠. 이제 그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 정확하게 기술입니다. 이게 블록체인 자체가 보안 기술인데, 지금 정확하게 분산 원장의 보안 기술이 위에서 이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이 블록이 이제 이 움직이면 블록이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겠죠. 그런 어떤 내용에서 이제 발행이 되는데, 가치가 증명된다는 게 1US 달러를 놓고 1코인을 발행하기 때문에 1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블록체인 위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그 지니어스 이 코인 법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채를 가지고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국채의 안전성도 보장이 되고, 그 코인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국채를 사겠죠. 그럼 국채가 이제 응찰률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국채 수익률 떨어지겠죠. 그러면 국채가 안정적으로 되겠죠. 해외에 있는 국채를 팔더라도 그 자금을 가지고 매수를 하고 뭐 이런 어떤 내용으로 가게 되면 안정적으로 국채를 이게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상원 부분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코인이 완전하게 제도권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은 세상의 돈의 지불 방식이 이제 크게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 얘기냐면 지금 우리 카드가 쓰죠. 카드도 쓰고 뭐 우리가 이제 페이도 쓰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걸 많이 쓰죠. 그럼 이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냐? 이게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거의 제도권 안쪽 합법화가 이제 공표를 해야 되니까 합법이 되지만 아직까지 제도권 안쪽으로 들어갔다고 보면, 우리 한국도 지금 현재 이 한국 원화를 베이스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그러죠. 그런 어떤 부분으로 세상이 엄청나게 이제 바뀝니다.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이 바뀐다. 그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의 그 어떤 이 내용들이 은행의 지분이 약해지겠죠. 이게 통화의 지분량이 그냥 핸드폰에서 다 카드 체크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되는 세상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신한은행 뭐 하나은행 뭐 몇 개 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상원을 이제 통과했기 때문에 아마 지니어스법이 대통령 서명하고 공표가 되게 되면 이 통화 정책에 엄청난 변화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핵심적인 기준은 이제 그겁니다. FOMC 회의 결과가 3회 연속 4.25에서 4.5% 금리 동결. 그 다음에 점도표에서 올해 2회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1회와 2회 차이는 점도표 하나 차이다. 그래서 1회가 될 수도 있고 2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점도표에서 나왔을 때는 GDP 성장률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실업률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지금 현재 중간치 인플레이션 3%를 보고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시장으로 올 가능성이 많아지는 이런 형태다. 이런 부분이 핵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이란이 완전히 이제 그 지상 공중에 공중 이 장악을 이란이 해서 그 뭐 테헤란 위에 전투기 50대가 떴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군사 시설 뭐 이런 쪽으로 집중 지금 폭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미국은 아직까지 참전한다 안 한다 이걸 확실하게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시황 분석하는 날은 아니지만 FOMC 회의나 뭐 이란의 이 이스라엘 중동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오늘 시황 분석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잘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목요일 8시 지금 골드 실버 교육 프로그램 3시간째 골드 실버 시황에 영향을 주는 요인, 대외적 요건, 여기에 대외적인 요인에 저녁 8시에 강의가 있을 겁니다. 참여해 주시고 선행학습 많이 해 주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5년 6월 19일 목요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승투하시고 저녁 8시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